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지쿠라 에볼루션 6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지금 진행됐던 상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신규 라인업들이 지금 샤프트 관련돼서는 각 회사마다 출시 예정이 쭉 있어요. 투어에이드도 그렇고, 디아마나도 그렇고, 지금 오늘 리뷰해드린 이 후지쿠라도 이제 신규 모델 출시가 돼 있어서 지금 출시 이전에 저희가 이 샤프트들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상황들이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오늘 리뷰도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리뷰인데 오늘 올려드리려고 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얘를 진행하지 않고 그럼 당분간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계속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즘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요, 리뷰가 계속 올라오지 않아요 라고 문의들도 계속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도 국산 샤프트 관련돼서도 리뷰를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도 조금 진행을 해드리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신있게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어떤 메리트가 사실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 조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국산 샤프트가 줄 수 있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시간 다음에는 제가 이 국산 샤프트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샤프트들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금 보는 시각에서 좀 그것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무작정 이거를 제가 안 해드리고 안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클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골프는 일본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허나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미국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나 타이틀리스트나 캘러웨이나 핑이나 이런 해외 브랜드들, 미국 브랜드들을 통해서도 이 클럽이 제조되고 있는 과정의 특허 부분이나 기술적인 제휴 부분들이 일본하고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무작정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약속했던 리뷰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샤프트 관련돼서도 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국산 샤프트에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현재 국산 샤프트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대안이 되고 있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쿠라 에볼루션 6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후지쿠라 같은 경우는 에볼루션 1부터 에볼루션 5까지 출시가 되어 있어요. 에볼루션 시리즈의 개발 배경은 제가 앞쪽에 후지쿠라 샤프트 설명을 드릴 때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고탄력, 고탄성을 활용한 퍼포먼스의 샤프트가 이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부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에볼루션 6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나왔던 이 에볼루션 시리즈 중에 탄성감과 고강도의 중간에 들어오는 복합 형태의 샤프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얘네도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라인업이 오픈이 되고 샤프트가 공개가 되고 나면 앞전에 샤프트들하고 마찬가지로 중량 재원하고 토크 비율을 놓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에볼루션 6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에볼루션 6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일본 쪽 자료들이나 해외 자료들을 에볼루션 관련돼서 조금 보셨던 분들은 예전에는 도레이사의 T1100 시트를 썼었고 90톤 시트를 사용했던 부분이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에볼루션 6는 70톤을 대응하는 시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 이유가, 왜 압력 톤수가 90톤에서 70톤으로 떨어져서 그럼 탄력 계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전 샤프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 도레이사에서 나왔던 T1100 시트 같은 경우는 코어를 활용한 시트였어요. 마감 시트를 90톤까지 사용하는 고탄성 계열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에볼루션 6 같은 경우는 평직 시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평직 시트가 뭐냐면 수직형
형태의 카본이 되는 거예요. 카본의 짜임이 뒤틀림의 형태를 만들지 않고 수직각을 만드는 거죠. 바둑판처럼 수직 형태의 실바느질이 짜져 있는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수직 형태로 짜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뒤틀림의 강성이나 변형의 강성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개수를 확보하게 되죠. 하지만 압력 톤수, 탄성 복원 개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트가 질이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시트의 구성이 달라져서 탄력 개수의 톤수가 떨어지는 거지, 시트의 구성이 저렴하게 혹은 저가형 시트로 변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평 시트, 평직 시트를 사용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R70, 저번에 우리가 MX40이나 MR70, 텐세이 샤프트에서 설명드렸던 MR70이라고 하는 고강도 시트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시트가 사용이 되면 샤프트의 강직도 부분이나 팁 앞에 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평직 시트를 쓰면서 앞쪽에 고강도 시트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해외 자료들을 보면 아마 후지쿠라의 TR 샤프트하고 에볼루션 6를 비교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영문 버전이나 일본 버전으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TR 버전보다는 에볼루션 4하고 에볼루션 5의 복합 모델로 보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은 좋아요. 에볼루션 4 같은 경우는 후지쿠라에서 에볼루션 시리즈 중에 가장 고강도 시트를 채용한, 고강성 시트를 채용한 고강성 하드 모델이었고, 에볼루션 5 같은 경우는 에볼루션 1의 90톤 시트를 전사를 활용해서 고탄성 계열을 훨씬 극대화시킨 모델이었으니까 에볼루션 4하고 에볼루션 5 사이엔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요 사이에 이 MR70을 활용하고 90톤 시트가 70톤으로 변형이 되면서 탄력과 강성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의 에볼루션 6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CT, 멀티코어를 활용한 MCT 기술이 채용이 되는데, 메탈 컴포지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프트의 강직도 면에서, 팁의 강도 면에서 훨씬 고강도를 채용할 수 있고, 기장 변화에 없이도 스윙 밸런스를 충분히 앞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후지쿠라에 특화된 이 MCT가 마찬가지로 에볼루션 6에도 채용이 되는 거죠. 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제 보강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에볼루션 6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에볼루션 시리즈를 쭉 써봤던 분들은 느꼈겠지만 에볼루션 4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비거리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거리 퍼포먼스로 초점이 가 있고 킥 포인트를 미들킥, 미들로우 킥으로 내려주면서 앞쪽 텐션을 많이 활용했던 이 샤프트가 이 에볼루션 6로 가면서 고강직도의 변형을 주는데 탄성 개수를 높여주는 거죠. 탄력감이 높은 상태의 뒤틀림을 억제하는 형태. 그러니까 비거리 면에서 손실도 좀 덜 보게 되고 방향성 면에서 손실도 좀 덜 보게 되는 약간 프로토타입의 형태의 샤프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샤프트들을 보면 아마 에볼루션 6가 지금까지 나왔던 샤프트 시리즈 중에 아마 모든 혼합형 모델에는 가장 집약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에볼루션 5 같은 경우는 사실 에볼루션 1을 썼던 분들은 90톤 전사지가 활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톤에서 90톤으로 변했던 이 시트의 변형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느낌을 잘 못 받았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중량으로 갔을 때 탄력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조금 컨트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40g 때부터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탄성 계열의 40g이면서 어느 정도 강직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면 중량은 가벼워지고 컨트롤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샤프트가 에볼루션 6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이 샤프트의 재원 정보가 완전하게 오픈이 되고 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 거기는 한데요. 이 에볼루션 6는 어떤 분들한테 조금 유리한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중량이 가벼워지고 토크감이 낮아지는 샤프트들은 절대적으로 가벼워서 휘두르기가 좋아지고 방향성에서도 좀 유리한 편이 있어요. 하지만 이 토크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탄력 전달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 무게감을 완전하게 실어 쓰는 형태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스윙 스피드가 빨랐던 분들한테는 가볍고 강한 샤프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재원 정보가 아예 오픈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량 대비의 토크감은
토크는 그대로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높은 토크를 유지하는 상태의 뒤틀림 억제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떨어졌던 분들은 토크감을 상승해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하드히터 분들도 마찬가지로 탄력감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스윙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세 가지 모델 다 저희가 예고했던 신규 라인업의 새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9월달이 되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정확한 재원 수치를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진행해드리긴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참고하시고 교체 계획이 있으시거나 클럽에 대해서 샤프트의 정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에 리뷰해드렸던 두 회사 그리고 오늘 후지쿠라까지 이 세 회사의 샤프트를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신규 라인업이 출시가 되면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완전하고 안전한 상태의 클럽 피팅을 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는 좀 사설이 길었어요. 뭐 일본하고의 관계 부분도 그렇고 뭐 저희의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앞쪽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뭐 국산 샤프트 리뷰해주세요. 뭐 불매운동은 뭐 못하더라도 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일본 제품이 좋으니까 일본 제품을 쓰세요라고는 권장하지 않지만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고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뭐 일본 게 아니더라도 뭐 미국 제품이든 뭐 어디 제품이든 뭐 계속해서 신규 모델들이 출시되고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뭐 꾸준하게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넓은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상황이 이런 시국이 조금 빨리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